다시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부터 국제인지학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는 우리 예비스 때 썼던 교수님 책, 김인근 교수님 책으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은 김준웅 선생님이 쓴 문제집을 하겠습니다. 2판입니다, 2판. 자, 우리가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할 건데, 자, 경작 수업을 이제 일순환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문제 푸는지. 자, 국제경제학도 똑같아요. 자, 그리고 문제풀이는 뭐죠? 문제풀이. 자, 어떻게 문제 풀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문제집 딱 보면 강사가 해놓은 그 해설이 있잖아요, 해설. 그죠? 자, 그럼 문제 딱 읽어보고, 잘 모르겠는데, 해설 보고. 해설 보니까 이게 중요할 것 같아. 밑줄 긋고. 그 다음에 암기하고. 그러니까 해설 암기하면 돼요? 우리 아닌 거 다 알죠, 그죠? 그죠? 해설을 암기하는 게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뭐 문제를 많이 풀겠지만, 실전 가면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선생님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비슷하게. 물론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해설을 보고 해설 암기하고 비슷하게 쓰면 점수가 나올까요? 물론 이제 기본 점수 나오겠죠, 그죠? 기본 점수. 뭐 예를 들면 우리 애경 같으면 한 50점. 일단 나와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 점수가 과연 내가 받고 싶은 점수냐는 거죠. 그죠? 이거 암기하면 기본 점수는 나와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받고 싶은 목표하는 점수냐 하는 거죠. 그래?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하는데 저 실력을 올리잖아요. 그죠? 실력. 근데 똑같은 실력, 그러니까 내일 시험이면 이제 오늘까지 딱 실력이 이제 마무리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험장 딱 갔어요. 그럼 그때 실력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시험장 가면 우리의 실력은 주어지는 거예요. 일정하게. 그럼 주어진 일정한 실력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65점인데. 근데 50점 받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동일한 실력으로 점수를 더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좀 그런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그냥 문제집 해설 암기하면 점수 나와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점수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수를 조금 더 받으려면 문제는 이렇게 풀려 있어요. 해설을 되도록 보지 않는다, 그죠? 어떻게? 자, 우리가 예비 때 공부했던 이론이죠, 이론. 자, 우리가 일문 풀 때도 이렇게 이론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 이문 풀 때도 역시 이론 적용해서 생각해 보고, 이렇게 풀려 했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하나 그냥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죠? 경제 일순환 때도 눈이 강조했지만, 요거는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여기에도 조금 나오고,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고, 중복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선생님, 그럼 중복된 내용은 그냥 제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중복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중복된 내용을 제낄 수 있다? 상당한 고수예요. 그 자체가 이미 고수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해설의 가장 큰 단점은 목차가 없다는 거죠. 선생님 해설에 목차 있던데요? 일본 목차. 이 목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국제경제학의 전체를 꿰뚫는 가장 큰 틀부터, 목차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흐름이죠, 그 흐름. 그죠? 국제경제 예비순환 때 했던 의, 가정, 그 다음에 무역 원인, 형태, 그 다음에 국제가격, 국내 가격, 생산소비, 그 다음 무역량. 여기까지 시장이 일단 움직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개입할 때, 정부가 평가하는 거죠. 효율공평, 안전성장. 맞죠? 자, 이런 목차를 얘기하는 거지, 해설에 있는 목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똑같은 목차로 이론을 쭉 정리했어요. 그죠? 예비순환 때. 자, 우리가 동일한 목차로 정리했기 때문에 목차에 부담이 없어요. 목차에 부담이 없으면서도
어떤 엄청난 그 분량의 국정자 이론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차는 일단 되도록 동일하게 해서 엄청난 이론의 분량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막 일단 그 목차도 없고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막 반복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해설 가지고 우리가 시험장 가면 이걸 암기하게 되면 실전에서 이제 받아준 점수가 그만큼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문제 딱 나왔을 때 일단 첫 번째 이거에 대한 해설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을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오든 풀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어떤 문제가 나오든 풀 수 있다. 그게 바로 이거다. 그죠? 물론 당연히 우리가 이것도 연습해야 되죠. 그죠? 문제 푸는 것도 연습해 봐야 돼요. 이론을 어떻게 적용해서 푸는지 당연히 연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마다 이론 떠올려서 이렇게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것도 반복하고 이것도 반복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해설은 버린다. 그죠? 일단 한 번은 참조하되 좀 특이한 것만 있으면 밑줄 긋고 대부분은 그냥 무시하는 거죠. 반복할 때마다 이거를 최대한 많이 떠올려서 반복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론이 중요한데 당연히 예비수는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경제학도 그렇고 국제경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강의 예비수는 1순환, 2순환, 3순환 중에 가장 중요한 강의 꼽으라 하면 항상 나는 예비수는 꼽죠. 그죠? 예비순환이 가장 중요하다. 내 동영상도 예비순환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예비순환 다 듣고 와야 돼요. 얼굴 보니까 다 들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가 동영상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예비순환을 듣고 그 다음 2순환 문제풀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비순환을 듣다 할지라도 우리가 6월 달에 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예비순환 수업은 듣긴 했지만, 특히 우리 종합반 친구들, 듣긴 했지만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물론 이제 간단하게 얘기는 하겠지만, 들어보고, 좀 내용이 어렵다, 가물가물하다, 그러면 예비순환을 발췌, 그죠? 콕 찍어서, 좀 애매한, 어려운 내용들만 콕 찍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수업을 들어주면 되죠. 그죠? 아니면 미리 예습을 하고 오든지, 수업을 들었던 강의이기 때문에 예습의 실익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순환을 예습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듣고 오든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복습으로 그냥 일단 1순환 실강 들어보고, 내용이 어렵다 하면 그것만 콕 찍어서 발췌해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죠. 그죠? 일단 그렇게 하면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비순환 또 얘기했지만, 이론도 제가 중요도를 구분했죠. A급, B급, C급. 자, 우리가 이제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 똑같이 이제 중요도를 이렇게 제가 지정해 드릴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중요도를 구분한 이유가 뭐다? 어차피 다 볼 건데 뭐하러 중요도 구분하느냐. 그죠? 그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 다 보는 거 아니라 했어요. 항상 A급은 자, 우리가 내년 2차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한 지금부터 한 6회독. 자, B급은 5회독. C급은 한 2회독. 한 요 정도 비율로 반복하라 했어요. 반복하는 어떤 비중도 차별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책에 있고 있으니까 강사가 설명했으니까 그냥 다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그냥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책을 딱 보니까 이게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대충 알겠어. 이게 잘 모르겠다는 거죠. 여기에 엄청난 시간 투자합니다. 그죠? 잘 모르겠으니까 엄청난 시간 투자해요. 근데 시험이 안 나와. 그리고 이게 승부를 결정하지 않아요. 문제는 막상 여기 딱 나왔는데 여기서 버벅거리고 있는 거죠. 평소 때 자주 안 봤기 때문에. 사람 머리는 공평해요. 여러분들이 자주 안 보면 당연히 잘 안 떠오르고 또 문제에 적용도 안 되고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들이 자주 안 보면 결국 가물가물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맞춰야 될 기본적 응용인데 여기서 못 맞추면
합격이 불가능하죠. 근데 사람들은 공부를 이렇게 해. 이게 어려우니까 막 여기만 보고 있는 거죠. 응?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쪽을 많이 봐라 그죠. 이 비율이 어느 정도 지켜져야 돼요. 평소 때야 뭐 아무거나 보겠지만 이제 한 내년 1차 끝나고 이제 삼수할 때 그때 정도에 아니면 막판 암기할 때 아니면 한 달 막판 암기할 때 그때 내가 평소에 과거에 공부했던 거 보니까 이 해독이 이 비율이 지켜져 있을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비율이 지켜졌는지. 저렇게 보니까 과거에 공부한 거 보니까 아 이걸 좀 많이 봤네. 그럼 막판에는 이거 던지고 요거를 좀 더 많이 밟아야 돼. 그죠? 막판에 내년 한 6월 달. 막판에 6월 달에 딱 보니까 아 요걸 좀 많이 봤네. 그럼 요거 조금 봐주고. 하여튼 우리가 내일 시험일 때 오늘 저녁에 딱 보니까 이 비율이 딱 지켜져야 돼. 이 비율 대략 됐습니까? 이 비율로 공부해라. 그게 최선입니다. 최선. 아, 선생님 어차피 시험에 요거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사후적이고 사후적으로 이게 나온 거지. 이게 나왔다고 이걸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피셋 강의할 때 항상 그 얘기 한다는데 사후풀이는 지향한다. 사후풀이가 뭐가 의미가 있냐? 사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 여러분들 강조하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전략은 다 사전적 개념이에요. 설사 이게 시험에 나온다 할지라도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 자, 문제도 똑같이 이렇게 중요도 찍어 줄 테니까 중요도를 보고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습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그럼 A급만 봐. A급. 그죠? 아니 A급, B급 이렇게. 근데 아무래도 일수는 하다 보니까 A급 응용 문제도 있겠지만 B급, C급이 많겠죠. 그죠? C급이 있어요. C급. 이번 일수는 때는 이론도 C급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도 C급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강의가 쉽긴 하지만 즉 분량이 작긴 하지만 그래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론과 문제가 있어요. 대신 중요도를 찍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름 이렇게 A급, B급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C급은 그냥 필기만 해놓고 나중에 혹시라도 2년 더 공부하거든요. 그때 보셔도 늦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푼다 할 때 이제 문제 해석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죠? 경제 일순환 때 얘기했어요. 경작 문제는 항상 이렇게 생겨 있다 했어요. 충격. 그 다음에 효과. 자, 대부분 인과의 논리로 나온다 했죠, 그죠? 인과의 논리. 충격 때문에 이 원인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 이걸 묻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제 또 추가로 조건이 붙는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들 분석하는 모형 매우 중요하다 했어요. 내가 모형 선택을 엄청 강조했죠, 그죠? 모형 선택. 자, 우리 국제 경작도 마찬가지. 모형 개수는 경작이 예를 들면 한 50개다. 그럼 우리 국제 경작은 한 1000개 이렇게 생각하라 했어요. 모형 개수가.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에 가장 적합한 모형은 뭘까? 이 선택. 이 선택은 국제 경작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 1000개 중에 과연 뭘 선택해서 모형을 적용할 것인지. 이게 우리 국제 경작에서는 매우 중요하겠죠. 그죠? 경작도 중요한데, 국제 경작은 더더욱 중요하겠죠. 맞습니까? 국제 경작의 모형들은 워낙 특이합니다. 특수해요. 즉, 축이 바뀌는 거죠, 축이. 경작의 모형들은 대부분 다 뭐 비슷해요. 하지만 국제 경작 모형들은 막 축이 막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이 모형을 선택하는 것부터 벌써 승부가 나와버려요. 뭐 세세한 내용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것부터 벌써 승부가 난다. 그냥 뭐 이런 거 뭐 어려운 거 볼라 하지만 그냥 가장 중요한 모형부터가 벌써 헷갈려요. 오케이? 그게 국제경작이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C급 본다 했으니까 이제 예비순환 때 모형보다 훨씬 더 어려운 모형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죠? 하여튼 우리가 이런 것도 꼭 지켜라 했어, 그죠? 꼭 지켜라. 자, 우리가
문제를 푼다는 것은 결국 요거를 또는 요거를 해석한다 했죠. 그죠? 각각을 해석한다. 해석 어떻게? 우리가 알고 이론으로. 그죠? 이론에서 이 충격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효과가 이론에서 뭐가 있었지? 조건도 마찬가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을 적용하다 보면 뭔가 그럴듯한 뭔가 윤곽이 희미하게 잡혀요. 윤곽이 희미하게. 바로 이게 이제 사실은 힌트. 실마리. 요거 잡지 않으면 문제 풀 수 없는 거죠. 이거를 해석해야만 이게 희미하게 잡혀요. 그죠? 특히 이제 그것이나 금융론이죠. 무용론, 미시는 그냥 묻고자 하는 모형이 거의 선명해요. 하지만 금융론, 그것이 가면 도대체 뭘 묻고 있지? 뭘 묻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애매하게 문제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구조는 그것이나 금융론에서 더더욱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금융론 어려워하는 거 알죠? 그죠? 그것이 금융론을 더 어려워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조를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는 예비수련 때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하지만 이제 이번 수련 때는 이제 C급까지 이제 정리된 자료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수련 때 자료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뒤에 뭐가 추가로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정리 완성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 일순환 자료로 일단 막판 암기 자료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막판 암기 하려면 정리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정리 자료로 정리하시면 되겠다.